네, 오늘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제 오늘로써 8일 앞으로 다가왔죠.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려면 또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책, 비전들도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나우제주에서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후보자들과 함께 릴레이 인터뷰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우제주 선거쾌담. 자, 오늘은 또 어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지요?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광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광수 생각. 네, 우리 제주도 교육감 후보 김광수 후보와 함께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많이 또 한창 유세하고 하시느라고 목소리는 괜찮으세요? 네. 예, 많이 안 좋습니다. 아, 많이 안 좋으세요? 와우. 그래도 이제 마이크로 또 여러분께 또 만나고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이 시간 또, 그 이야기들 해주시기 바라고,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요, 네,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나우제주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네요. 그럼요. 아, 그쵸. 네, 간단하게 인사 말씀 그래도 먼저 해주실까요? 예, 광수 생각 김광수입니다. 네. 이번에 교육감에 출마했습니다. 네. 저는 그냥 한평생 교육자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 40여 년 네. 수학교사로 시작해서 네. 교장 교감도 했고 장학관도 했고 네. 교육교원까지 그러면서 어떤 그 제주 교육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 그리고 열정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떤 그 언론에 보면 불통의 어떤 무능의 제주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사명으로 네네. 지금 교육감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청취자께서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유세 기간 동안 마음고생, 몸고생 다 하시는데, 네, 초심으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또, 1130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네, 또 이런 지지자분들 보시면서도 아마 힘이 나실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도전하신 것 같아요. 뭐, 잠깐 다시 이제 도전하신 얘기 해주시긴 했지만, 또 교육감 선거에 도전하게 된 계기, 네, 궁금합니다. 네. 지난 4년간은 정말 그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 어떤 삶을 되돌아 보면서 그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네. 학교 현장이나 또는 학부모들과 소통을 통해서 제주 교육의 어떤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도 됐었고, 여튼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함께 가면 네네.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제주 교육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모든 분들과 함께 네. 가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도전하게 됐다라는 예, 말씀이신데, 예, 예. 그래, 우리 제주 교육, 우리 제주 아이들의 미래, 앞으로 이제 정말 중요한 거죠. 이 교육이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김광수 후보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 제주의 교육 현안,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우선 소통을 하겠습니다. 소통. 예, 네. 교육에서 정말 이 불통이라는 얘기를 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 교육입니다. 지금 그 내부형 교장 공무제가 처음에 그 취지와 좀 맞지 않게 활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교원들과 교육행정직 등에 대한 어떤 그 인사 정책도 네. 좀 가급적이면 좀 어떤 원칙을 세워서 제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서 어떤 교육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또 대비도 해나가야 되겠고, 네네. 뭐 영어 교육 도시 내 국제학교 유치 문제 또는 뭐 신자유주권의 학교를 뭐 이설하는 문제 등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현안이 참 산적해 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제 불통들 또 앞으로도 소통을 회복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 해주셨는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요. 교육감으로 당선이 된다면 꼭 실천하고 싶은 또 우리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주요 공약 많지만 세 가지 정도만 오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저도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네, 제주도에 있는 우리 아이들 유초 중고 아이들이 집에 그 컴퓨터 보유 비율을 봤더니 네. 전국 평균과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서 그런가요? 거의 국내 17개 시도 중에서
뒤에, 앞에가 아니고 뒤에 한 46%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네, 뭐 네. 최근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컴퓨터 보급을 제대로 해서 네, 네. 교육 환경 격차를 줄여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일단 내년에 중학교 네.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아, 노트북을 한 대씩 이제 오. 선물할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 고3 수험생을 포함해서 이 수험생들이 서울로 또는 육지로 시험 치러 갈 때 네, 네. 학부모들이 부담도 꽤 되고 그래서 항공료라든지 체재비 일정 부분을 이제 지원을 하겠습니다. 시험 치러 안 가는 학생들은 또 네. 다른 방법으로 아, 같은 비율로 지원을 해야 네. 형평성에 맞고 네. 공평해지는 거니까요. 음, 거기에 덧붙여서 유초중고리 학생들이 네. 그 아주 어려운 질환을 가지고 타 지역으로 이제 진료를 하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를 뭐 휴학하거나 또는 장기 결석계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도 이제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어떤 그 항공료와 체재비 정도는 뭐 진료비는 둘째 치고라도 네, 일정 네. 부분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영어 교육 도시 내 뭐 국제학교를 유치한다든지 신재주권의 이제 여중고 이전 또는 신설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 공약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원격 수업이 또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또 그 학습 환경 같은 게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그런 해소에 좀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학력 격차가 또 심해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실제로 학부모들도 요즘에 너무나 걱정도 많고 우려도 깊은데 이제 일상 회복도 슬슬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교육도 회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직접 대면에서 이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또 코로나 같은 상황이 또 닥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코로나19로 2년 넘게 3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면서 네, 대면과 그 비대면 교육이 계속 네, 네, 반복됐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학력차가 우리는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더더욱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제주도교육청에서 나온 어떤 특별한 통계 자료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타 지역에서 자꾸자꾸 이제 그 어떤 그 연구 결과라든지 아니면 그 고민을 했던 결과들이 있는데 어떤 그 교육 격차가 그냥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차가 더 벌어졌다는 거죠. 가운데가 사실은 좀 통통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하기가 참 난처해져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상 회복하려면 우선 진단 평가를 해야 된다. 네, 네. 어느 만큼 이제 나빠졌는지. 이 진단 평가는 표본 추출을 가지고는 이렇게 뽑아서 몇 명 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학생들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서로 비교하지 않고 네, 뭐 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아이와 학부모 정도 알고 뭐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게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됐다면 수학을 지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도를 해야 미래에 초등학교는 중학교, 중학교는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대학 이래서 이제 수업하는데 선생님들도 좀 편리해지고 네, 네. 아이들도 좀 금방 회복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네, 네. 진단과 우선 진단평가 후 치료하고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겠다. 네, 네. 이걸 말씀했더니 어떤 네. 사람들은 김광수가 되면 시험 살아난다고 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건 네. 그 정기고사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네, 네. 이게 코로나 특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꼭 거쳐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이제 진단을 좀 해보고 또 이제 학습 격차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또 어떤 애에게는 어떤 그 과목들이 좀 필요한지 좀 보고 싶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 사교육 관련해서 네, 학부모님들 부담이 참 높습니다. 그죠? 네, 다른 집 그럼요. 아이들은 또 사교육을 받는데 우리 아이는 또 안 받는 것 같으면 또 나중에 또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실제적으로 또 요즘 환경이 사교육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공교육이 좀 강화돼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교육을 좀 강화해서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은 공교육이
돼서 네. 뭐 방과 후 교육 활동이라든지 등등으로 네. 사교육비를 좀 절감시켰던 예들은 전국에 뭐 연구 결과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사교육 경감 문제는 음. 제일 편안한 방법은 대한민국 대학 입시 체제를 바꾸는 거죠. 네. 그 시스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뭐 사교육이 좀 줄어들겠죠. 근데 네. 제가 판단할 땐 그렇게 되면 사교육 방향이 또 다른 방향으로 네.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예체능 쪽이라든지 등등.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있고 부모가 있는 한 이 사교육에 대한 고민은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계속된 네.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지만도 어떤 그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는 공교육 강화의 길이 뭐 방과 후 교육 활동이라든지 뭐 특기적성 교육이라든지 등등 이런 공교육 강화만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어떤 교육 빈부격차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이제 좁혀주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네.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 그 차상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교육비를 좀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네, 네. 이건 좀 그 접근이 다른 방향에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지금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보니까 제주에 뭐 예술 고등학교나 뭐 체육 고등학교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시던데요. 우리 아이들 뭐 특기 적성에 따라서. 그럼요. 네, 그 필요성. 제주도만 없습니다. 예술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 네. 이게 중고등학교죠. 예술도 마찬가지면. 그래서 지금 그 음악과하고 미술과 과만 두 개만 있어요. 네, 사실 네. 예술이 음악과 미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체육에 또 운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무용도 있고 발레도 있고 그다음 뭐 창작, 연극, 영화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좋아하고 우리 그 어떤 그 행정 체제 내에서 소화가 가능한 분야를 활용해서 네, 네. 예술고로 이제 키워주면 아이들이 자존감도 살아나고. 네, 근데 네. 지금 학과로 되어 있는 체육과도 체육고등학교, 체육중고등학교 이렇게 해주면 네, 네. 연계도 되고 또 아이들이 자존감도 살아나고. 우리 제주도도 이제 충분히 예술고나 체육고를 이제 그 어떤 가질만한 그런 이제 위치가 되지 않았냐 네, 생각해서 내일 모레 뭐 70만 제주도민 아닙니까? 재외까지 하면 100만이라 그러는데 충분히 그럴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꼭 아주 염원 사업으로 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예술, 뭐 체육 관련해서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이제 신설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바로 좀 여쭤볼게요. 교육감 후보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초등 1, 2학년 방학 중에 돌봄 시간이 1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라서 이 돌봄을 보내는데 계속 방학 때만 되면 이게 참 많이 걱정돼요. 이 집에 혼자 둬야 하는지, 또 그렇다 보니까 아까 사교육비 얘기했는데 학원을 안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학원도 가야 되고 고민 많아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대안은 없으신지. 네. 8시까지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오후 8시까지요? 그리고 이제 네. 전담 기구 지금도 네. 있습니다만은 네, 네. 이거를 좀 더 인원을 확대해서 어떤 뭐 돌봄 센터라 그럽니까? 네, 네. 그런 타시도 이미 그런 곳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준비하면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네. 일정 부분 제주도와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네. 도에 기존에 있는 기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네. 아, 예. 또 주요 공약 중에 또 하나시군요. 예, 예, 예. 네, 오후 8시까지 돌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니까, 율kom활지님께서도 또 주요 공약들 있는 내용들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감 후보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 함께 출마한 또 이성문 후보와의 자신만의 그런 차별점, 장점에 대해서 이 시간 좀 강력하게 PR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점을 얘기하고 싶으세요? 우선 소통을 할 줄 아는 저 김광수라는 것과 네. 교육은 아이들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김광수 생각입니다. 상대 후보도 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정작 그 행정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직 아이들만 가운데 놓고 교육행정을 고민하겠다. 네, 네. 어떤 진영 논리라든지 정치적인 입장은 전혀 저는 관심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제주의 그 어떤 미래를 열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리 어른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그거를 준비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두고 또 어떤 얘기 하고 싶으신가요? 네. 그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말들은 많이 해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빅데이터 이런 것 등도 하는데 이거 교육으로 뭐 쉽게 말해서 코딩 교육 이렇게 네, 합니다. 네. 그런데 막상 우리 도민들은 그 뭐 하는 건데 이러는 거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어떤 모든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아니면 자유롭게 조그마한 어떤 아주 기본적인 이제 프로그램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직접 자기가 체험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쉬운 코딩 교육의 접근 방법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생활 전반에 또 학교 교육 전반에 있어서도 네 함께 하시겠다 이런 얘기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또 그 공약과 또 현안에 대한 얘기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분들께 그리고 또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제주 교육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교육감을 바꾸면 제주 교육이 이제 바꿔집니다. 저와 이제 경쟁하는 후보는 이미 8년, 교육경까지 1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생각을 접목하기,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이제 광수 생각이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제주 교육에다가 접목시켜보는 그런 기회를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이번에 꼭 바꿔주시고 저 네. 김광수를 택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